이게 국내에 없었던 상품이었습니다. 이 상품을 가져오면 반드시 흥행하겠다. 판매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 프리마켓도 가보고 카페에도 팔아보고 주변에 직접 배달도 가보고. 주변에 직접 배달이요? 맞습니다. 걔는 한 번에 100개씩 나갑니다. 네,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데.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사업. 알겠어, 맞네. 네. 제가 리드합니다. 아,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대행 1년 반 만에 연매출 7억에서 연매출 50억을 달성한 온라인 비즈니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급속도로 성장한 멋진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저는 온라인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업자 대표이고요. 이제 브랜드 2개 운영하고 있고 생산, 수입, 유통까지 전부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OEM 생산까지 진입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생산, 유통까지 넘어가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제 것만 이제 생산을 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그래도 좀 이름난 기업의 OEM 생산도 해주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네. 멋지고 부럽네요.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네. 이렇게 좀 크게 성장하고 네. 그리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무한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책 읽는 거 아니시죠? 스탑! 현재 스토어 2개를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스토어 2개를 운영한 것은 어떤 전략이신 건가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2개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명히 그 제품마다의 그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시즌성이 강한 상품들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시즌성으로도 충분히 사업자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었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시즌성 강한 상품들이 좀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브랜드 자체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비시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또 한번 주력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여름 시즌과 겨울 시즌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브랜드를 2개를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을 주력으로 하셨던 게 이제 여름 시즌. 맞습니다. 이었던 거고, 여름 시즌 때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게 좀 꺼려지다 보니까 어떤 매출의 정체성, 맞습니다. 매출의 하락, 거기에 위기감 때문에 다른 시즌, 네, 이거를 이제 하신 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돌파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펼친다기보다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영여서 뭐 창조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운영하던 것에 대해서 위기감이 오니까 이걸 더 깊숙이 파는 것보다 뭔가 또 다른 거를 옆으로 벌리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내리시나요? 사실 그렇게 힘들어서 물건이 안 팔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함몰되다 보면 새로운 사업에 시도할 시드머니조차 조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상품을 찾자. 그리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있었고 그 기준에 맞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가 노하우로 제가 쪽 빼서 오픈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다 그 기준을 이제 알려주셔야 되고요. 접근법이 남다르시네. 보통 자기가 하던 게 막히면 그냥 그거를 좀 자꾸 늘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을 몇 번 내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쉽게 말하면 이거를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뭔가 완전히 다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특정 기준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섭렵하신 이런 케이스. 그 당시에 상황 자체가 현재 네. 그 외부 활동이 저는 주력된 상품이었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이외에 소비자가 원하는 영역들이 어떻게 하면 구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품을 내가 선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재 상황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금지됐던 시기에 내부 활동 위주로 할 수 있는 상품군이 하나의 기준이 됐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2개를 이제 2가지 전략을 한 번에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팬데믹이 와도 내부가 있는 거고 엔데믹이 됐을 때 외부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양쪽 스토어가 모두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한번 오더라도 어느 쪽에서도 폭발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전략입니다. 이거 옛날 우화 중에 남학신하고 우산 우화 있죠? 맞나? 정말 잘 보겠습니다. 형제가 있었어요. 2 형제가 있는데
한 집안에 형이 우산을 팔고 동생이 부채를 파는 거죠. 그래서 더우면 부채가 잘 팔려요. 그 어머니가 볼 때 좀 흐뭇한 거지. 근데 이제 형이 이제 안 팔리는 거야. 근데 이제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맏아들께 잘 팔리니까 또 마음 편한데 동생 부채가 안 팔리는 거지. 그 우화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 두 개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내에서 상품군을 굉장히 늘리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늘리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가요? 먼저 첫 번째 상품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을 때 이게 국내에 없었던 상품이었습니다. 국내에 없었던 상품에 대해서 알게 돼서 이 상품을 가져오면 반드시 흥행하겠다. 근데 그 상품을 가져와서 처음에 이거를 흥행을 일으키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품을 처음에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사입을 해왔었고 네. 그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들고 프리마켓도 가보고 카페에도 팔아보고 그리고 주변에 직접 배달도 가보고. 주변에 직접 배달이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저기 신사동에서 네. 살았고 회사가 압구정이었었는데 네. 강남구청역에서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좀 판단을 했었었고 흥행을 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 나서는 바로 제품을 소규모로 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G마켓. G마켓에 이제 올리고 나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처음에 카테고리 선정하실 때는 얘를 갖고 오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으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확신은 아니었지만 확신을 갖고 오기 위해서 처음에 100개의 수량을 사입을 했었고 근데 이것도 사입을 할 때 이제 그때 당시 공부했을 때로 그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사업자라든지 수입을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준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수입하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소를 모아서 네. 그 제품 딱 15만 원 안짝으로 꼽힐 수 있게 해서 제품을 딱 3개씩 다 뿌렸습니다. 관세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품을 최대한 수입하는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제품을 좀 더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간을 많이 봤습니다. 간을 보셨다? 맞습니다. 조금씩 가져오고 조금씩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관세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마저도 쪼개서 수입시킬 때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시켰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식인 많이 하세요. 지식인. 스탑!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해서 실제로 줄이니까 그 가격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거 이걸 설명 주신 것 같아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제 제품이 무조건 안전 인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었었는데 네. 이제 그 방법으로 인해서 안전 인증이 필요한 것도 알게 됐고 근데 다행히 쪼개서 받았기 때문에 안전 인증에 대한 기준도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쪼개서 받으면 어떤가요? 지금 일반 소비자분들이 쪼개서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쪼개서 받으라고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라면 맞습니다. 쪼개서 받으면 KC에 대한 게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개인 구매 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형태로. 맞습니다. 그럼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한 팁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본인의 마진을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 제품이 어느 정도 흥행을 시킬 수 있을지 소비자에게 얼마나 관심도를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초반 제품을 사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대표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소싱할 때는 이게 한국에 없던 제품이라서 이게 흥행을 시킬 수가 있겠다 네.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네. 물론 없던 거니까 흥행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 하다 보면 없던 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까는데 어려웠다고도 표현하셨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판매자분들이 뭔가 소싱하려고 할 때 없던 걸 가져오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천운이란 말이죠. 있던 걸 가져올 때 네. 이때 소싱을 보는 기준을 좀 풀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현 시장에서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품인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제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내가 새로운 상품을 찾을 때 얼마만큼 개선돼서 나왔는가. 제가 작년까지 유심히 봤던 네. 제품이 어린이 자동 버블건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동 버블건. 총처럼 이렇게 쏘면 거기에서 이제 뽀글뽀글 이제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하면은 저와 같이 묶음 배송을 잘 판매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주카포 같은 버블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쏘면 방울이 10개밖에 안 나와요. 네. 이게 뽀글뽀글 이렇게 나온단 네. 말이죠. 근데 걔는
바주코시 이만하게 생겼어요. 걔는 한 번에 100개씩 나갑니다. 근데 초반에 그런 것들은 인증이 필요한 허들이 있긴 하지만 네.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구매당으로밖에 판매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최초로 안전 인증을 받고 파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부분을 살짝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 말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시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활성화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저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거래량 보잖아요. 주식할 때 거래량 없는 거 들어가면 탈출도 안 되고 상승도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소비자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개선된 제품을 찾아와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활성도가 있다라는 것은 소비자도 관심이 있는 건데 소비자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판매자들이 늘어난 초대장 같은 거잖아요. 누군가의 초과 이익은 경쟁자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니까.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활성도는 소비자들의 잠재 고객들의 활성도도 있지만 판매자들도 이미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는 시장을 감안하고 말씀하신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판매자가 없는 제품이 사실 맞아요. 판매자가 없는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보기 힘들거든요. 네. 굉장히 명쾌하게 돌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활성화된 시장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입이 돼서 이 시장을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때밀이 타월, 그 청색 때밀이 타월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타월. 네네. 네. 이태리 타월. 우리가 이태리 타월, 때 타월 치고 들어가면 다 녹색. 근데 우리 요즘 소비자들 얼마나 감각적이고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원할 만한 디자인의 때 타월을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새카만 색으로도 만들어 보고 아니면은 조금 뭐 파스텔 톤의 감각적인 색깔로 네.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때밀이 타월이 10장 묶으면 50장 5,000원에 나간다. 아. 그럼 우린 5장 묶어가지고 5,000원 내보내고 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네.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팔고 있는 사람들은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같이 먹자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구성을 좀 다르게 하고 뭐 나만의 어떤 감성이나 기능적인 요소,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서 달라 보이게 만드는 차별화 전략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그 때타올 말씀하실 때 뭔가 팍 스쳐 지나간 게 있었어요. 때타올 흰색이면 이렇게 밀었을 때 때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때 보려고 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색이면 막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 거를 스탑! 이게 예시였죠? 아, 맞습니다. 네, 예시니까 시장 분석하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다라고 그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비용도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뭐 남대문이나 그런 데 가봐도 원단이 충분히 공개가 되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이태리 타월의 이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거를 발품을 팔면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네. 시장에 풀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뭘까요? 앉아만 있지 마라. 맞습니다. 무조건 움직여야 네, 돼요. 지금 남대문 시장 말씀하실 때, 네. 와, 이게 딱 맞았어요. 저도 언제부턴가 옛날에 막 공장도 되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굉장히 많이 미팅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앉아서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앉아만 있지 마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연매출 현재 50억 정도면 사실 제 경험상 100억이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사업을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이끌고 왔다면 이제 제가 장담하건데 반드시 노하우가 있어요. 분명히 노하우가 있고 그 테크트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시원하게 풀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소식 방법과 그거를 풀어가는 방법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거는 약간의 자본금이 필요한 방법인데 그거를 자본금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자본금 있는 것과 없는 것 둘 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제가 자화자차 뽑아냈어. 자 그럼 자본금 필요한 것부터. 자본금이 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에 몇 명의 잘 파는 사업자가 있느냐. 저는 3명, 4명, 4명까지는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가진 상태에서 네. 저는 잘 파는 사업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파는 아이템들을 종류별로 다 깔아놓습니다. 네.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전략인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반드시 공장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거를 가격 경쟁력 앞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공장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템을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장에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제품은 이 사이즈에 이 색상은 100개를 갖고 가야 돼. MOQ. MOQ 100개를 네. 가져가야 돼. 그리고 이거는 200개를 가져가야 돼.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반드시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이 공장의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수량을 몇 천 개를 맞출게. 이거 개당 10개씩 해줘. 아. 그렇게 해서 수량을 늘리고 내 재고는 줄이고.
그러면 수량을 늘린다는 것은 전체 수량을 늘리고 적은 품목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다품목을 적게 만든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아, 다품종 소량 생산?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그렇게 해주지 않지만 협상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능하게끔. 야, 이거 뭔가 생산해서 하실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그런 제안을 못 했었어요. 공장에서 이거 애목줄 딱 이만큼이에요 하면은 그 계산해보면 뭐 5천만 나오는 거야. 그럼 사실 그냥 그대로 했었어요. 깎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쵸?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방법을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쓰는데 딜을 하는 거죠. 그 좋아, 너네가 말한 수량이 5천 개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7천 개까지 맞춰줄게. 대신 품목을 좀 더 늘리자. 안정성 있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살아나면 너한테 계속 거래할게. 이런 전략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잘 먹히면 진짜 좋죠. 네. 그리고 초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자체 수량도 작아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적은 수량 계속 발주할 수가 그렇죠. 있게 됩니다. 그 수량이 계속 그 다음 발주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잘 팔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맞습니다. 이제 대표님이 들어가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전략이고, 이게 이제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미 잘 팔고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그리고 잘 파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까지 있는 시장에 그분들이 팔고 있는 거를 다 소싱을 해서 소량으로 다품종 전략으로 다 깔고 그냥 시장 침투에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요게 자본금이 있을 때. 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두 가지 네.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렇게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팔 것이냐. 가져온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키워드 광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키워드 광고. 네. 우리가 여기에서 주력을 밀고 싶은 상품 하나를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해놓은 금액만큼 아낌없이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의 상품이라도 최대한 상위를 올려놓고 그 상세 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내 다른 제품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보일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내 메인 상품 하나를 보고 들어왔지만 상세 페이지에 있는 다른 상품들을 보고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객단가 상승 전략.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뭘로든 유입되라. 네. 유입돼서 고객님 보시고 이거 묶어 담으세요. 이 전략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아마 몇 가지 후보군 상품은 있을 거고, 이걸 이제 노출을 증대시켜서 무조건 트래픽을 받아야 되는 걸.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키워드 광고로 성장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이 정석적인 테크트리를 그냥 그대로 추천을 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다음 단계 이제 쿠팡에 대한 내용도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네. 우리가 네이버로 트래픽을 일으켜서 판매를 일으킨다면 공장에다가 더 많은 수량을 오더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오면 공장과 가격 협상이 들어올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 협상을 통했을 때 내가 싸게 들여오는구나 가 끝이 아니라 네. 생산 단가를 알게 되면 쿠팡에 가보면 네이버에서 잘 파는 사람이 쿠팡에서 잘 팝니다. 내 라이벌들이 얼마의 쿠팡에 납품을 하고 네. 얼마의 마진을 남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쿠팡에 납품하고 있는 로켓 배송의 사업자들을 밀어내는 거죠. 어떻게? 생산 단가를 아니까 걔네보다 더 싸게 내 마진을 줄여서 로켓 배송을 태웁니다. 시장 파괴자네. 시장 파괴자를 모셨네요. 시장 파괴자를 모셨어. 예. 이미 활성화된 시장에서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죠. 네. 우리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키워드 광고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또 성향도 알고 있고, 실제 저희가 이제 광고비를 증액시키자 할 때도 다 사실 오케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광고 성과도 이게 쫙쫙쫙 나고, 시즌 때는 최대 이제 월 매출이 10억이 넘는, 비시즌 때라 하더라도 월 매출이 2억은 넘는 상황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7배를 1년 반 만에 성장을 시켰던 게 이런 공격적 성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느 정도 포용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 광고를 하기로 했으면 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불안하고 무서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내 다음 목표를 설정한 다음, 저는 작년 키워드 광고를 진행했을 때 다음 시즌 물건 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광고에다 투입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볼륨을 키워놓으면 네. 거기에서 가장 좋았던 건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취급하시는 상품군을 사려고 할 때 사람들 머릿속에 그 브랜드로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광고로 유입되는 거는 이제 신규 트래픽 되는 거고,
이걸로 인지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광고비를 안 쓰고 오가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영업이익이 그대로 남는 건 거죠. 맞습니다. 엄청난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매출은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또 한 덩어리씩 늘어나는. 맞습니다. 이러다가 언젠간 완전히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 제품 하면 딱 그 브랜드하고 떠오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릴 때 50억이면 100억의 눈앞에 있다고 표현드린 게 이제 이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그 전략 쓰시면은 100억은 진짜 이제 눈앞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1차 목표는 사실 50억이기는 했었고 이젠 달성되셨으니까. 네, 사실 네. 이렇게 달성이 될지 생각도 못 했었기 때문에 이제 또 다음 목표 100억으로 열심히 누구 달려가려고 덕분인지 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저를 뵙거든요. 우리 테헤란 컴퍼니에서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전협의 아카데미 강의가 얼마만큼 파괴적이고 얼마만큼 정석적으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의 교과서 없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놓고 봐도 네. 그 수학의 정석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이 광고까지 키워드 광고까지 집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강의 칭찬해 주신 거 되게 부끄러운데 스탑! 자 다시 돌아와서 너무 이제 올바른 방향에서 공격적이고 투자하고 상세 수정하고 제품을 또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주셨고 성장하신 건 다 대표님들이 잘해서 성장하신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또 그래도 뒤에서 서포트하고 맞습니다. 했던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했고 네. 대표님께는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감사의 말씀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지만 네. 실부하시는 분들께는 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감사의 많이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무하는 분하고 더 소통 많이 하고 큰 것들만 저하고 소통하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부끄럽지만 강의를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고 키워드 광고 하는 게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 상품을 살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추후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처음에는 광고비 많이 쓸 때 안 두려우셨나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돈 빠져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 빠져나가는 거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돈이 막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네. 뭐 하루에도 뭐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많이 쓰실 때는 뭐 엄청 쓰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장 장악하고 고객을 안 뺏기려고 엄청 쓰시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잡고 매출에 대한 목표 하나 보고 잘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광고비만 많이 때려박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실까봐 아,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인 내 제품에 대한 자신감 네. 그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제품이 광고로서 잘 유입이 돼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되려면 기본적인 전업백 아카데미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지켜내야지만 네, 제품이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강의 안 들으신 분들 위해서 짧게만 설명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원칙 기반, 니즈 기반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원칙 기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검색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검색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네이버 키워드 광고라든지 쇼핑 검색 광고를 통해서 유입되고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 영역인 거고 니즈라고 불리는 영역은 지금 내가 이걸 사야지 하고 검색하진 않는데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보다가 어떤 뭐 이미지 콘텐츠나 영상 콘텐츠 보고 막 거기에 대한 소구점이 막 잡혀 있는 거죠. 이거 보고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서 사게 되는 게 이제 니즈 기반인데 사실 키워드 광고는 원칙 기반이 잘 세팅되어 있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광고 수단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안 들어. 광고비는 들죠. 근데 이미지를 만들어 영상을 만들어 페이스북 광고 그러니까 메타죠. 인스타그램 광고, 구글 광고 할 때 수수료를 15%씩 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없잖아요. 네이버에 그냥 광고비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대행사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이런 전략을 반드시 실행하고 광고비를 썼을 때 의미 있는 거지 그냥 무조건 광고비만 때려박는 게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다 해놓고 네, 그리고 그렇죠. 나서 광고를 진행을 해야 광고비에 대한 누수도 걱정이 없고 네. 그리고 유입된 고객도 뺏기지 않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유입됐다가 탈락하면 광고비는 그냥 증발한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시장을 침투해서 농갈라 먹는 거. 지금 잘 파는 사람들 매출을 뺏어오는 거. 그러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정말 무서운 전략과 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건 이제 자본금이 있을 때라는 전제를 깔고 설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본금이 없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제 경험하셨던 걸 바탕으로 네, 설명해 맞습니다.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본이 없을 때 저희가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처음에는 구매 대행과 소량 사입으로 이어지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대행과 소량 사입으로 이어지는 거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실제 구매 대행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저는 구매 대행 수준을 2019년부터 진행을 했었었고요. 어. 그리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나왔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라서 저는 그 부분을 단호하게 접고 현재 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네. 구매 대행으로서 굉장히 많은 폭발적인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때였었고요. 그리고 그때 캠핑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캠핑에 대해서 구매 대행을 하고 싶어서 해외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지만 국내에서 판매가 저조하거나 네. 또는 그 제품의 브랜드가 없는 것들을 중국에서 찾았습니다. 해외에서 잘 나가는데 국내에서는 그 브랜드가 없거나 판매가 저조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 제품에 대해서 1688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중국 사이트들을 네. 막 찾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까지도 찾아내게 됐어요. 아, 공장 탐정 전문가시네요. 공장을 찾으시는 걸 굉장히 중시 여기시네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가 낮추고 가격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공장 찾는 거를 소량 사입에서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 소량 사입도 공장 찾는 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네. 물건을 받으려면은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상인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너 저기 가서 받아.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제가 내 거 10,000개씩 가져가니까 저한테 한 1,000개만 받아. 이런 형태인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고가의 텐트 제가 물건을 받아올 때 그때 당시 한 30만 원에 받았고 네.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공장을 찾았습니다. 네. 근데 그 공장은 물건을 줄 수 없으니 네. 상인을 저한테 소개시켜줬어요. 우리가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그쪽에다 네. 연락을 해봐라. 네. 그래서 거기서 제품을 한 개씩 샀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맞습니다. 한국에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한 개씩 샀어요. 그럼 이거 거의 저자본이네요. 그러니까 재고 없이 무재고고 맞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돈은 에스크로 걸려 있으니까 카드로 사나요? 현금으로 사나요? 저는 해외 송금으로 해외 송금으로? 해외 송금으로 샀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 묶이고 그게 이제 배송이 되고 결제가 되면 이제 돈이 회전이 되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품을 한 개 구매를 하게 됐고 그러면 그 상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형 텐트가 하나가 있다. 중형 텐트도 있고 소형 텐트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들도 있거든요. 그 상품들의 정보를 받아서 네. 저는 이제 사이트에 올리고 네. 그리고 나서 주문 있을 때마다 하나씩 보내줬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스펙트럼을 네, 넓혀가네요. 맞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사입을 하지도 않고 스펙트럼을 넓혀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었지만 제가 하지 못한 이유는 네. 이제 상인들도 저한테 물건을 주는 걸 좀 꺼려했어요. 잘 파니까. 아, 자기 시장 지금 농갈라 먹고 있으니까. 자기도 중국 내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 자꾸 내가 물건을 가져가니까 중국에서 자기 걸 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잘 팔아서요? 예를 들어서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런 중간 상인들도 한 번 만들 때 100개씩 만듭니다. 아, 막 1,000개, 10,000개 만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자기들도 소량 생산하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한 50개만 팔아도 자기께 반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나갈 거면 생산을 해라. 원공장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생산을 할까 생각을 했었지만 워낙 많은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캠핑용품 하면 브랜드를 제대로 파고 들어야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구매 대행으로 제품을 우리가 흥행을 시킬 수 있고 그 부분에서 소량 사입까지 넘어갈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텐트 하나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고객은 텐트를 산다고 하면은 대부분 초기에 진입하는 캠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린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기본 나머지-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소량 사입으로 10개씩 5개씩 갖다가 준비를 해놓고 아, 비싸고 메인급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하되 맞습니다. 이제 캠린이들이 그걸 사면서 살만한 사이드 디시 같은 경우는 미리 조금씩 사다 놓는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묶음 배송으로도 충분히 네. 객단가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용기와 발품입니다. 이제 뭐 담는 용기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중국말을 하나도 하지 못해요. 네. 중국말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데 번역기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기를 써서 1688에 들어가고 네. 거기에 있는 상점에 위챗이 정도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네. 무작정 연락을 한 다음에 나 이런 사람이다. 너한테 물건을 받고 싶은데 나한테 물건 팔 수 있겠니? 영어로도 보내고 중국어로도 보내고 문법이 안 맞더라도 수십 번을 문장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소통을 했었습니다. 야, 이거 뭐 자기 브랜드를 가져올 때뿐만이 아니라 구매 대행을 할 때도 그러니까 위탁의 개념인데 그걸 할 때도 이렇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파셨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시장을 선점할 수도 없고 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선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잘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도 우리가 초반에도 말씀 나눴는데 앉아서만 키보드 앞에서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사람 내가 중국어도 하나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걸고 그럼 그 사람 답변할 거잖아요. 네. 그 답변을 받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번역기 돌려보고 맞아요. 보냈는데 회신이 안 오면 약간 좌절해요. 네. 기분도 나쁘고. 근데 막상 회신이 와도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 회신이 네. 안 오는 게 이렇게 한편으로 편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용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중국의 상인들과 소통을 하려고 해도 우리를 고객으로 대해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네. 또 용기가 있어야지만 다음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좌절하지 않고 또 물어보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좀 움직여라. 부딪혀봐라. 이렇게 전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돌려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신박하네요. 그 해외 구매 대행을 그렇게까지 저돌적으로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그냥 되게 앉아서 이렇게 가격, 룸차, 가져오는 가격과 판매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 혹은 차이를 둘 수 있는 것만 제가 소싱해서 했던 거지 네. 이렇게 저돌적으로 대표님처럼 못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처럼 했으면 또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가 자리가 잡힌다고 하면 네. 충분히 그 제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그렇죠. 생산까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소량 사입으로 넘어가지만 네. 결국에는 내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 네. 그 순환의 고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하려면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고 경험도 키우고 돈도 벌지만 저자본일 때 이제 내가 먼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입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과 시장을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뭘 가져오면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공부가 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입과 림 브랜드라고 불리우는 뭐 쉽게 말하면 패킹 가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로고 정도 입히는 그런 형태의 브랜드로 점차 넓혀가는 걸 항상 권장했었는데 이제 지금 실전파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업자들은 사업이 안 될 땐 당연하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잘 됐을 때도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사업이 안 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잘 돼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거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힘들 때는 안 될 때 힘들 때예요. 안 될 때 힘들 때 지금 너무 힘들어. 이게 지금은 이제 50억 대표님이 되셨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금도 많이 묶여 보셨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직원들 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거래처와의 문제 다양한 문제 겪으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분명히 많이 겪어 보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일화나 힘든 분이 보셨을 때 진짜 그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솔루션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네.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주인공이시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울면 안 돼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울면 안 돼가 울면 안 어디서 나오게 된 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도 코로나 때였습니다. 힘들었을 때. 네. 코로나 때 저희는 온라인으로도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저는 브랜드 공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매장의 진출도 필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번 눈으로 보다 보면 그렇죠. 어느 순간 이 브랜드 내가 어디서 봤는데 네.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대기업의 브랜드 스토어에 350개 지점의 물건을 깔았습니다. 납품 형태로. 맞습니다. 브랜드 350개 지점에. 네. 야. 350개 지점의 물건을 다 깔았는데 코로나가 터졌고 제품이 팔리지 않고 묶여버렸습니다. 선금을 받고 물건을 깔았는데 네. 판매가 안 되니까 대기업이 저한테 반품을 치더라고요. 당신 나랑 거래할 겁니까? 내년에도? 거래해야죠. 저 거래해야 됩니다. 그럴 거면 반품 받으세요. 네, 반품 가져왔어요. 네, 대박이다. 근데 사실 이미 그 대기업한테 물건을 납품하고 들어온 돈은 네. 전부 다 물대로 생산으로 다 들어가는 다 거죠? 들어갔습니다. 네. 다 들어갔고 그 제품이 또 팔렸느냐? 안 안 팔렸죠. 팔렸죠.
그러면 그게 다 이제 돈이 이만큼 묶여 있죠. 그걸 이제 반품을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저한테 반품을 칠 때 제가 납품한 상태 그대로 예쁘게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품이 정말 쓰레기처럼 왔어요. 진열되어 있는 거 그냥 대충 때려박아서 보내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 그 당시에 140평 창고가 있었는데 140평 창고가 발도 디디지 못할 정도로 꽉 차게 반품을 받았어요. 하기사 350개 지점을 깔았으니까 네. 스큐 몇 개, 에모큐 몇 개씩만 깔았어도 이거 곱하기 350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이건 뭐 20개씩만 깔았어도 7,000개인 거네. 사실 수량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 4장을 깔았으면 20개가 아니니까 몇백 개씩 될 건 몇만 개인데요? 10만 개 가까이 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때 처음 대기업이랑 거래한 게 아니라 350개 지점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년, 그 전전년도부터 네. 계속적으로 조금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힘들지만 350점을 깔기 위한 작업, 밑작업들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리고 350개가 들어갔던 그 코로나가 터지던 해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승부를 보기 위한 그렇네요. 해였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때 만약에 그런 팬데믹 상황이 안 왔으면, 만약에 안 왔다면 네. 다른 게임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사실 여기에서 활성화가 되었다 하면 그 다음에는 편의점에 깐다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저도 여기서 승부를 걸었는데 이렇게 부러지게 됐죠. 그 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연관된 카테고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상품을 다른 카테고리를 찾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제품이 들어왔을 때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 제품에 대한 반환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네. 이 제품은 다시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고 저희 사무실이 12층이었는데 네. 하루에 반을 바깥에 창문을 보면 다 죽어야 되나? 근데 지금 끝날 텐데. 뛰어내려야 되나? 네, 지금 뛰어내리면 좀 편할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럴 때 되면은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족도 안 보이고 네. 네. 그냥 내 닥쳐 있는 이 상황에 어마어마하게 함몰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한 번씩 그냥 확 그냥 뛰어내리면 끝인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근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서만 감내했어야 됐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도 이 꼬인 매듭 내 새카만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서 새까만 도화지에 정말 연필 하얀심 하나 찍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씩 흰색 영역을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뭐 선물을 안 주신대. 여기서 울면 무너지고 네. 그리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걸 알기 때문에 버티는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버텨서 그 상품을 네. 그 다음 연도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드라마다 드라마 그죠? 와. 그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벤더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내 제품 가져가라. 근데 반품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반품할 거면 가져가지 마. 맞습니다. 야. 사실 그렇게 해도 물건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대표로서 단단해지니까 물론 정말 힘든 기억들이시겠지만 맞습니다. 진짜 혼자 울면 안 돼 이 노래 불렀다는 걸 이제 상상해 보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거든요. 정말 힘들었을 거고 그 우리 다 이제 대표자들은 겪어보는 거니까 진짜로 그냥 뛰어내리면 끝인데 이런 생각도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내면 단단해지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대기업 할 때 보통 다 이렇게 쫄아서 이제 조건 맞춰가면서 할 텐데 반품 칠 거면 가져가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단해지시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죽지 않고 버티고 살아나면 단단해지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면서 생각을 했던 건 내 상황의 한계점이 왔을 때 나오는 그 마지막 한숨 한 번, 네. 그 한숨 한 번만큼 내 정신력이 성장하는 것 같다. 아주 조금씩 예전 상황보다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네. 그때보다 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뒤로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네. 훨씬 더 단단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작은 그 한숨 한 번만큼만 이겨내신다면 반드시 조금 더 단단해진 정신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되게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비슷할 거예요. 지금 힘든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그 다음 단계의 첫 스텝이 되는 거다 보니까 힘들어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단단해지고 실제 단단해지면서 그렇게 올라갔을 때 바라보게 되면 그 전에 바라봤던 관점과 다르게 또 다른 관점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자들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나 혼자만의 고민거리를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현명하게 소거하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태우고 다시 스트레스 들어오고 적절하게 태우고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네. 언제든지 우리 대표자들이 번아웃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네. 정신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번아웃이 한 번 오면 세게 와서 한 번씩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방법이 없어. 그거 버틸 수밖에 없어. 그 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건 생존이라서 버틸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일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혼자 이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러면서 이제 울음을 참으셨던 거죠. 그 일화를 이제 설명 요청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감정이입이 될 정도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힘들 때 지금 이 순간 버티면 분명히 더 나은 미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또 지금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3PL, 4PL이라고 불리우는 뭐 3자 물류, 물류 대행, 물류 창고, 쇼핑몰, 물류 포장 대행 뭐 다양한 표현으로 불릴 수 있는데 네. 규모 있는 물류 창고를 설립하시고 네. 물류업까지 뛰어드셨습니다. 네, 물류 대행업에 이제 시작을 해서 고객사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현재 이제 활발하게 또 활동하기 위해서 고객사 유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번엔 제가 물류 창고로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떻게 3PL에 물건을 맡기고 네. 어떻게 내 상품이 입구에서부터 출고까지 이루어지는지 너무나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3PL 창고에 물건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건이 들어오고 어떻게 네. 보관이 되고 출고가 되고 프로그램상 어떻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 전반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거 다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럼 제가 물류 창고로 방문을 할게요. 방문을 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떤 네. 강점이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보고 설명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네. 최대한 풀어서 제가 고객인 것처럼 충분히 자세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류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실제 3PL, 4PL의 물류를 맡기는 게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는 레버리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긴 시간 50억 대표님 모시고 소싱부터 자본이 있을 때 그리고 자본이 없을 때 시장을 어떻게 선점해 나가야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테크트리를 시원하게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게다가 사업자가 힘들 때 우리 대표자들이 힘들 때 그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버텼는지 어떤 마인드로 버텼는지까지 아주 의미 있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다음 목표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목표는 먼저 매출 100억 그리고 100억. 브랜드를 한 개 더 만들어서 브랜드 3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다음 목표는 수출로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0억, 브랜드를 하나 더 늘려서 총 3개, 그리고 수출. 이렇게 100억과 이제 수출하면 이제 뭐 200억 쭉쭉 나가시는 거네요. 네, 사실 그거는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서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언젠간 도달하죠. 보보시도장이라고 하죠. 계속 걷고 가다 보면 도달한다고. 이병철 회장께서 남기신 명언인데 계속 걷고 걸어서 결국 원하는 목표 100억 넘어서 수출 넘어서 수백억 하는 대표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해주신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